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정부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집값의 50%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며 예적금 금리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등장하자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시중금리와의 격차 해소에 나섰습니다. 6년 넘게 동결됐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용금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 일부를 추가로 해제합니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데 이어 2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전인 9일 국토교통부가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통탄이 등 경기도 9곳을 해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수원 팔달,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오산, 의정부, 김포,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게 됐습니다. 주정심은 서울시는 주변 지역 파급효과,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부터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 라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집값의 5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안에서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집을 살 경우에는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을 뒀던 주택담보인 정비율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가격별로 20에서 50%까지 LTV가 다르게 적용됐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LTV 50%로 똑같이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LTV 조건이 유지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담대 대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LTV는 최대 70%까지 허용합니다.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투기 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조치에도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부동산 시장 예측 탓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LTV 50% 상한에 맞춰 7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402만 원입니다. 대출금리가 6%로 오르면 월 원리금은 449만 원, 7%까지 오르면 499만 원이 됩니다. 금융권에선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 사람들이 아무리 규제가 완화돼도 집 살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득 대비 대출 가능액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도 있어 아무리 금융당국이 LTV를 풀어도 내 소득이 그대로라면 은행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요지부동입니다. 올해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DSR 40% 제한을 받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 규제를 풀어줘도 차주들이 지금 대출받을 생각을 안 하고 꼭 필요해서 대출한다고 해도 DSR 때문에 필요한 대출 금액이 나올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며 예적금 금리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현재 예금금리는 6%대, 적금금리는 13%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동안 자고 일어나면 금리가 오른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치열했던 고금리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이 10월 12일 기준금리를 3%로 올리면서 예금금리 6%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10월 19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가장 먼저 6% 상품을 내놓았고 그 뒤 6.5%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저축은행에서는 이제 6%대 상품을 찾기가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은 연 6.05%를 제공하는 OK저축은행의 OK2 정기예금과 이 안심정기예금입니다. OK2 정기예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3개월 가입 시에는 연 3.8%, 6개월은 5.3%, 12개월 초과 시에는 5.2%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안심정기예금은 3년제 정기예금으로 1년마다 해당 시점 금리로 자동 연장되는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1년 경과 후 중도 해지 시 정상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11월 2일 기준금리를 4%로 인상함에 따라 한국은행도 11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직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단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황을 지켜보거나 만기가 짧은 상품에 가입하고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경색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원금과 이자를 더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사에서 5%대, 적금은 10%대까지 등장하자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시중금리와의 격차 해소에 나섰습니다. 6년 넘게 동결됐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용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됩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묶어두기로 했던 정책 자금 조달 금리도 내년부터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청약저축 적용금리는 2016년 8월부터 연 1.8%에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청약저축 무용론의 주택시장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2,700만 명을 돌파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7월 말부터 줄기 시작해 9월 말 다시 2,60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줄면 주택도시기금 운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하는데 청약저축 가입자 이탈과 감소세가 유지되면 기금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저리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쓰입니다.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내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상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정책대출 상품 금리도 내년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린 청약저축 금리를 보장해주려면 결국 기금에서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데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 한 대출 상품의 금리도 함께 올려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는 대출금리는 올해 말까지 동결키로 했습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단 거래는 살아나야 한다. 가격은 상관없지만 거래가 너무 안 되니 해제한 듯. 아예 핵심지 외에는 다 해제해야 됨. 풀던 묵던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없는 사람들은 이래도 못 사고 저래도 못 사고. 규제 도입을 해서 집값이 잡혔나? 아니지. 규제 해제를 한다고 집값이 오르나? 아니지. 그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얼마나 개뻥을 쳐왔는지 집단 관계에 빠져 정의와 공정을 외면한 대가는 무섭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작년부터 올 9월까지 37만 명이라면서 인구 감소 때문에 집이 남아돌 텐데 소상공인 지원은 괜찮지만 부동산 영끌은 그냥 망하게 두세요. 금리가 높고 DSR 때문에 대출도 안 나오고 금융권은 자금 모자라서 고금리 대출도 다 막아놓은 상태라 이런 대책은 전혀 소용이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집값 하락 속도가 현재 더 빠르다는 통계 방송을 오늘 봤음. 백날 규제 풀어봐라. 어차피 금리 높으면 집 안 삼. 의미 없다. DSR 없애지 않는 한 사고 싶어도 대출 안 나와서 못 삼. 이미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내가 영끌이라면 이번 조치로 반등할 때 팔 거다. 좀 더 떨어져서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싶네요. 부동산 떨어지지 말라고 완화 정책만 내놓는데 고금리 앞에는 장사 없다. 경기는 망해가는데 고금리에 대출 받아 집 사라고? 시장을 자기들 맘대로 하네. 풀어도 떨어지면 폭락이란 걸 모르나. 저게 맞아? 눈에 보이는 거래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빈부격차는 훨씬 벌어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